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사람들마다 감기 걸리는 패턴이 좀 다르죠. 저는 감기가 걸리면 주로 목감기가 걸립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기침 감기까지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 감기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이 목이 좀 칼칼한 느낌이 듭니다. 머리가 살짝 아플락말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피곤한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이럴 때 감기를 쫓아내는 저만의 꿀팁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저는 소금물로 가글을 합니다. 내 목구멍 점막 세포에 침투했을지도 모르는 감기 바이러스. 이놈들이 내 세포 속에서 막 복제하고 증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막아보려고 소금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르르. 소금물이 어떤 힘이 있는지 이건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우선 방법부터. 입안에서만 우글우글 하는 거 아니고요. 목을 뒤로 젖히고 10초 동안 가르르. 마음속으로 열을 세면서 가르르. 그리고 나서 뱉어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목을 젖히고서 가글을 할 때 소금물이 닿는 부위는 구강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인두 부위입니다. 인두 점막에 붙은 바이러스를 소금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목구멍 가글링은 목감기 증상에 효과를 봅니다. 코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은 소금물로 코 세척을 해보세요. 이 코 세척이나 가글을 할 때는 가급적 물을 끓인 다음에 식혀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가글용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물 한 컵에다가 소금을 티스푼으로 반 스푼 넣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티스푼의 크기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농도를 말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소금을 떠서 이런 스푼 저울에 달아보니까 대략 3g 정도가 나오고요. 또 이 정도 크기의 티스푼으로는 한 스푼 달아보니까 대략 5g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 한 컵에 소금을 반 티스푼 넣으라는 것은 참 애매한 말이죠. 자, 우리 몸속의 염분 농도는 0.9% 정도 됩니다. 이 농도로 만든 소금물을 생리식염수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요, 가글을 할 때 소금물의 농도를 3% 정도로 맞춥니다. 생리식염수보다 좀 짙게. 이걸 어려운 말로 높을 고자를 써서 고장성, 영문으로는 하이퍼토닉이라고 합니다. 물 100ml에 소금을 3g을 넣으면 3% 농도가 되겠죠. 물론 시중에 파는 소금의 염화나트륨 농도가 100%는 아니지만요. 자, 물 200ml를 계량을 해가지고 이런 맥주잔에다가 부어보면 대략 이 정도 높이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소금 6g을 넣으면 대략 3% 농도가 되겠죠. 자, 소금은 어떤 소금으로 할까요? 염화나트륨이 99% 들어있는 정제소금이 제일 좋습니다. 천일염, 구운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고급 소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글 할 때 필요한 건 염화나트륨이죠. 자,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99%라고 써 있고요. 식품 유형을 보면 정제소금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1kg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되는 가장 싼 소금. 이런 게 가글을 하는 목적에는 제일 적합합니다. 마트에서 만약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우시면 식품 유형에 제제소금이라고 써있는 소금을 찾아보세요. 소위 꽃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제소금은요, 염화나트륨이 88% 이상인 겁니다. 보다시피 소금의 여러 유형 중에서 정제소금과 제제소금이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맛소금, 허브솔트 같은 가공소금은 가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3%의 고장성 식염수로 가글을 하는가? 이 소금물 가글이 감기에 좋은 이유를 삼투압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 연구진의 설명이 와닿았습니다. 자, 이건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지난 2019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를 엘비스 연구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 감기에 걸린 사람 60여 명을 추려가지고 절반은 3%의 소금물로 코 세척과 목구멍 가글을 하게 했고요. 나머지 절반한테는 그걸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소금물로 코 세척과 목구멍 가글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안 했던 사람들보다 대략 이틀 정도 감기가 빨리 나았고 감기약 복용량도 적었고 바이러스 입자를 배출하는 양도 적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염시킨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깟 소금물이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낼까요? 소금은 NaCl, 즉 염화나트륨이죠. 물에 풀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분리되면서 녹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진은요, 소금물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할 때 염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나트륨은 아니고요. 연구진은 또 다른 이 논문에서 호흡기의 점막 세포가 소금물에 녹아있던 염소 이온을 활용해서 HOCl, 즉 차아염소산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차아염소산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소금물로 염소 이온을 공급해주면 목구멍의 점막세포가 이걸 받아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차아 염소산을 만들 수 있다는 썰. 자, 이 소금물 가글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 방법이니까 그 효과가 뭐 엄청나지는 않더라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감기 초기 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방금 말했던 엘비스 연구에서는 감기 초기에 이틀 동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6번까지도 해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감기 증상이 좋아질 테니까 그에 따라서 적당히 횟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요, 부작용을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연구의 시작은 인도 요가의 전통 요법인 잘라네티라는 요법을 검증해 보려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논문에 이렇게 써 있죠. 잘라네티. 소금물로 코를 씻는 것이 잘라네티래요. 인도의 요기들은 이걸 매일 한다고 하네요. 감기가 있건 없건. 자, 소독약으로 목구멍 가글을 할 수도 있어요.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가글하라고 처방해주는 약 있죠. 클로르헥시딘이라고 하는 소독약입니다. 이걸로 목구멍 가글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건 소독약이니까 가글을 하다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팁.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저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mg입니다. 근데 저는 감기기가 있을 때 이걸 3g까지 먹습니다. 꽤 많은 양이죠. 비타민C를 이렇게 메가도즈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뭐 매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감기가 있을 때 며칠만 좀 그렇게 먹는 거고 또 물도 많이 먹으니까요. 저는 뭐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목 뒤에 핫팩을 붙이는 겁니다. 이건 제 아내가 쓰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감기에 걸리면 주로 으실으실 춥고 열나고 몸살 감기를 앓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감기기가 온다 싶으면 목 뒤에다가 옷 위에 붙이는 핫팩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한약 중에 마황탕 또는 갈근탕이라는 한약을 먹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내면서 푹 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이 약은 한의원에 가면 과립으로 된 것 또는 알약으로 된 걸 처방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니까 값이 얼마 들지 않아요. 저희 가족은요, 감기 초기에 열이 나면은 바로 해열제 쓰지 않고요, 오히려 몸을 뜨끈하게 해줍니다. 감기 초기에 열이 있으면 좀 사람이 늘어지고 힘들기는 하지만 열 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감기 초기에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를 방해하려고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열을 확 끄는 것보다는 그냥 열이 나도록 해주면서 땀을 쫙 내면요, 굵고 짧게 감기를 쫙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 3가지는 저희 가족의 경험입니다. 받아들일 분은 받으시고 아니라 생각하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